도대체 이 문양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중국 감성인가? 전반적으로 너무 호들갑을 떤다. 그 다음에 지금 크리티컬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보이트입니다. 오늘은 중국제 폴더블 제품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오포의 Find N이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화웨이의 P50 포켓이라는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12월 달에 발표가 됐고요. 제가 아무래도 제품을 직접 공수해오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과 사진, 영상 같은 거를 같이 보면서 코멘터리 형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포 Find N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3를 대놓고 저격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저는 이 제품을 보면서 살짝 놀란 점이 그래도 약간 차별점을 두려고 노력은 하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의 폴드 1을 제외하고 폴드 2와 폴드 3 같은 경우에는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가 25:9 비율로 굉장히 길다랗고요. 그 다음에 내부 디스플레이는 5:4 비율을 탑재하고 나왔었는데 이 비율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너무 길다랗다, 그래서 쓰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약간 반영한 건지 오포 파인드 N 같은 경우에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거의 유사한 18:9 비율을 탑재하고 있고요. 내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긴 부분이 1920, 짧은 부분이 1792 픽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Z 폴드 3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와이드한 화면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펼쳤을 때 조금 더 태블릿에 가까운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Z 폴드 3와 오포 파인드 N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파인드 N이 훨씬 더 가로로 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영상이나 가로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오포 파인드 N의 이런 비율이 마음에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접었을 때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오포 파인드 N이 조금 더 두꺼운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펼쳤을 때 8mm고 접었을 때 15.9mm이기 때문에 펼쳤을 때 6.3mm고 접었을 때 14.3mm인 Z 폴드 3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두껍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포 파인드 N에서 자랑하고 있는 기능은 그거더라고요. 접었을 때 우리는 빈틈이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Z 폴드 3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접었을 때 곡률이 좀 남아있어서 빈틈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오포 파인드 N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제품은 A4를 끼워도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자랑거리를 발표해서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힌질 구조가 살짝 삼성 느낌보다는 모토로라 레이저 스마트폰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모토로라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특유의 힌지 구조 때문에 접힌 부분이 별로 틈이 떼지 않았었잖아요. 대신에 이제 좀 내구성이 약해서 틈 사이로 먼지나 아니면 모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쉽게 파손이 된다라는 단점이 좀 많이 보고가 됐었는데, 오포 파인드 N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보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힌지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 주름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들이 쓴 힌지 구조는 삼성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화면 주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기 리뷰 사진들을 보면은 주름이 없어 보이긴 해요. 지금 이것도 GSM 아레나에서 올린 리뷰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어두운 화면에서 봤을 때도 화면 주름이 딱히 있다고 보이진 않고, 꺾인 부분도 꺾여 있는 거지 주름이 파여 있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각도빨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 좀 난반사처럼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정가운데에는 주름이 안 파여 있지만 오히려 양쪽 사이드로 살짝 움푹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글거림이 좀 더 넓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파여있는 공간의 그 높이 자체는, 두께 자체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합니다. 요철 부분이 좀 더 완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유지도 되고 내구성도 그만큼 뛰어나다고 하면은 삼성의 힌지기보다 확실히 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포 파인드 N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아류작으로 나왔던 중국제 폴더블 중에는 제일 나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포 파인드 N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화웨이의 P50 포켓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뭔가 굉장히 디자인이 불안합니다. 도대체 이 문양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중국 감성인가? 화석 발굴하면 보일 것 같은 그런 문이라서 약간 좀 거부감이 들긴 합니다. 패턴이 너무 과하고요, 광빨도 너무 과하고요, 그리고 이 눈깔 두 개가 너무 과해요. 일단 전반적으로 너무 호들갑을 떤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화이트 컬러로 내려오면은 그나마 평범한 패턴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것도 호들갑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골드 제일 호들갑 떠는 이게 프리미엄 에디션이라는데 프리미엄처럼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누가 봐도 나 프리미엄이에요, 나 비싸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상판에 있는 카메라 원형 인덕션 하나랑 그 밑에 있는 원형 인덕션 하나가 P50 시리즈의 패밀리룩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P5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두 군데로 나눠서 넣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건 아니고 카메라는 위쪽에만 있고 밑부분은 외부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이제 원형이기 때문에 화웨이 워치처럼 비슷한 UI로 꾸며낸 것 같더라고요. 화웨이 워치인지 갤럭시 워치인지 약간 UI 구분은 잘 안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워치
PC에서 자주 쓰일 것 같은 그런 UI들로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원형인데다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삼성 Z 플립 1세대의 그 조그만한 외부 화면보다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휴대폰을 덮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에 맞는 디자인인가 라는 점에서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기 제품 사진인데요, Z 플립 1세대랑 너무너무 유사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다 펼쳤을 때 보여지는 상판하고 하판에 있는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유사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을 보시면은 충전 포트 쪽 프레임이 약간 노치처럼 같이 함께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Z 플립 1에서 보여줬던 디자인이거든요. 너무 유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화면 보호 필름도 같이 호환이 될 정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화웨이가 또 화웨이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크리티컬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플렉스 모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스탑 힌지가 탑재되어 있다면은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처럼 세우는 각도에 따라서 제대로 멈춰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90도보다 오히려 좁아져야 제대로 세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90도가 살짝이라도 넘어가면은 이제 뒤로 그냥 힘없이 힙팩 쓰러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힌지가 쉽게 열리게 한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스탑이 안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있는 플렉스 모드랑 하드웨어가 너무 잘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2021년 말에 나온 폴더블이 맞는지 힌지 기술력이 조금 많이 의심이 가고요. 사용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국제 스마트폰 두 가지, 오포 파인드 N하고 화웨이 P50 포켓을 살펴봤는데요. 적어도 오포 파인드 N 같은 경우에는 화면 비율에서 주는 매력이 있긴 할 것 같아요. 화웨이 P50 포켓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디자인에서 1차적인 실망을 하고, 커버 디스플레이의 모양과 실용성에 있어서 또 한 번 실망을 했고요. 힌지의 퀄리티에 대해서 또 한 번 실망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